인류는 어떻게 자신들을 대규모 협력망으로 엮었는가? 그런 망을 지탱할 생물학적 본능이 결핍된 상태에서 말이다. 간단하게 답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상상의 질서를 창조하고 문자체계를 고안해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발명품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물려받은 것에 의해 생겨난 틈을 메웠다. 하지만 이런 협력망들의 출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스럽고 불안한 축복이었다. 그 그물을 지탱하는 상상의 질서는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 그 망은 사람들을 서열로 구분된 가상의 집단으로 나눴다. 상류층이 특권과 권력을 향유하는 동안 하류층은 차별과 압제로 고통을 받았다. 가령 함무라비 법제는 귀족, 평민, 노예 사이에 서열을 확립했다. 귀족은 좋은 곳을 모두 가졌고 평민은 그러고 남은 것을 가졌으며 노예들은 불평을 하면 채찍질을 당했다. 우리가 아는 한 이런 위계 질서는 모두 상상의 산물이다. 정말로 브라만과 수드라가 원시적 존재의 각기 다른 신체 부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두 계급 사이의 차별은 약 3000년 전 인도 북부에서 인간이 발명한 법과 규범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와 달리 노예와 자유민 사이에 생물학적 본성의 차이가 밝혀진 바는 없다. 인간의 법과 규범이 어떤 사람은 노예로,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흑인과 백인 간에는 피부색이나 머리카락 타입 같은 생물학적 차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이런 차이가 지능이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다. 물론 사회적 차별이 형성되는 데는 타고난 능력의 차이도 한몫하지만 능력과 성격의 다양성은 보통 상상의 질서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재능에는 육성과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재능을 타고났더라도 그것을 키우고 갈고 닦고 훈련할 환경이 되지 않으면 재능은 잠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든 사람이 능력을 배양하고 가다듬을 기회를 동등하게 누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 기회를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는 그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상상의 위계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달려있다. 해리포터가 좋은 예다. 특출한 마법사 가문에서 벗어나 무지한 머글 집안에서 양육된 해리포터는 마법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 도착한다. 그가 자기 능력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을 획득하고 타고난 능력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7권의 책이 필요했다. 둘째, 다른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정확히 같은 능력을 개발했더라도 이들이 똑같이 성공할 가능성은 적다. 게임에 적용되는 규칙이 각기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 지배하의 인도에서 불가촉점민과 브라만이 혹은 아일랜드 태생의 가톨릭 신자와 영국 신교도가 어떻게 해서든 똑같은 상업적 통찰력을 개발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이들이 부자가 될 확률은 다를 수밖에 없다. 경제라는 게임은 법적인 제약과 비공식적인 유리천장으로 조작되게 마련이다. 인종은 현대 미국인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중세 무슬림에게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 중세 인도에서 카스트는 생가사의 문제였지만 현대 유럽에서 계급제도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알려진 모든 인간 사이에서 최고로 중요한 위계질서가 하나 존재한다. 바로 성별이다.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스스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곳에서 남자가 더 좋은 몫을 차지했다. 적어도 농업혁명 이후로 그랬다. 페이지 229. 흔한 고정관념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보다 남을 조정하고 유화책을 쓰는 능력이 우월하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도 뛰어나다고 한다. 이런 고정관념에 진실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여자들은 뛰어난 정치가나 제국 건설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전장에서의 더러운 일은 테스토스테론이 가득 찬 단순한 마초들에게 맡기고 말 일이다. 대중적인 신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았다. 왜 그런지는 확실하지 않다.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페이지 216.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과 단지 사람들이 생물학적 신화를 통해 정당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양자를 구분하기 좋은 경험 법칙이 있는데, 자연은 가능하게 하고 문화는 금지한다는 기준이다. 생물학은 매우 폭넓은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사람들에게 어떤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강제하고 다른 가능성을 금지하는 장본인은 바로 문화다. 생물학은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는 능력을 주었고, 일부 문화는 여성들에게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을 의무로 지웠다. 생물학은 남자들끼리 성관계를 즐길 수 있게 했고, 일부 문화는 그런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을 금지했다. 문화는 자신이 오로지 부자연스러운 것만 금지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부자연스러운 것이란 없다. 가능한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것이다. 정말로 부자연스러운 행동,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행동은 아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금지할 필요가 없다. 수고롭게 실이 남자에게 광합성을 금지하거나 여자에게 빛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게 하거나 음전하를 띤 전자가 서로에게 끌리지 못하도록 금지한 문화는 하나도 없었다. 진실을 말하자면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이라는 우리의 관념은 생물학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에서 온 것이다. 자연스러움이란 말의 신학적 의미는 자연을 창조한 신의 뜻에 맞는다는 뜻이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신이 인간의 몸을 창조할 때 사지와 장기가 특정 목적을 수행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사지와 장기를 신이 마음에 그렸던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활동이고, 신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한다면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진화에는 목적이 없다. 생물학이 아니라 신화가 남녀의 역할, 권리, 의무를 규정하기 때문에 남성성과 여성성의 의미는 사회에 따라 크게 달랐다. 혼동을 줄이기 위해 학자들은 보통 생물학적 범주인 성과 문화적 범주인 젠더를 구분한다. 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고 이 구분의 속성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틀어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다. 젠더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고 소위 남자다운 속성과 여자다운 속성의 내용은 상호 주관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성은 애들 장난이지만 젠더는 심각한 비즈니스다. 남성의 일원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일 중 하나다. XY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나기만 하면 된다. 여성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쉽다. X 염색체 한 쌍이면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자나 여자가 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요구사항이 많은 프로젝트다. 남성적 특질이나 여성적 특질은 대부분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도 남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남자로 쳐주지 않고 여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여자로 쳐주지도 않는다. 게다가 이런 자격은 한 번 얻었다고 해서 계속 안주할 수 있는 월계관도 아니다. 남성은 자신의 남성성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끊임없는 의뢰와 퍼포먼스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여성의 일도 끝나는 법이 없다. 여성은 평생 스스로와 타인들에게 자신이 충분히 여성적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야 한다. 그게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